이성윤 엉터리 추천을 한 이성윤 의원을 모셔다 놓고 30분을 해명을 들어. 사과도 한마디도 없어. 결국 그 이성윤 의원과 김어준 씨의 해명을 들으면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야. 아유 잘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뭣도 모르면서 역정냈어. 근데 이상한 사람인 거야 대통령이. 그러니까 왜 횡령 배임만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 이름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그 동전의 앞뒷면 C줄 날줄 같은 사건인데요. 특히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일당들의 횡령 배임 사건을 덮어주는 대가로 김성태한테 이거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이야라고 허위자백 좀 해줘. 이렇게 회유 설득을 했다라는 사건이 이게 대북송금 조작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횡령 배임 사건이 결국은 대북송금 사건의 시작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뒷면인 거죠. 네, 이게 다 같이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 사건이 아닙니다. 횡령 배임한 돈이 비자금이 돼서 그게 대북송금 자금으로 간 거예요. 그런 구도도 이제 그게 이제 광장에 놀린 거고. 다만 논리가. 그 횡령 배임 사건을 어떻게 축소시켜 주느냐 이런 변호 전략을 짜가지고 검찰을 상대로 딜을 한 대가로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조작 회유 허위 자백이 나온 거예요. 사실상 그게 이제 광장의 변론 전략이었고, 그렇죠. 광장의 그 해당 뭐 파트너든 뭐든 변호사라면 그걸 모르고 그 변론에 뛰어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전준철 변호사가 그 회유에 앞장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아니 그거는 아직 뭐 100%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 변호인이 얘기했어요. 변호인이. 제가 정확하게 제가 들은 내용을 좀 더 첨언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들으신 얘기가 있을 텐데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법무법인 광장의 모 변호사가 민주당의 법률위원회에 설명해 준 내용이 저한테 접수가 됐는데 김성태가 한국을 압송된 다음에 이렇게 광장 쪽에 요청을 했대요. 뭐라고요? 우리 회사만 살릴 수 있게 해다오. 그러면 내가 검찰이 원하는 거 다 맞춰줄 테니. 원하는 진술을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회사 살려달라는 게 뭡니까? 횡령 배임 사건. 그렇지. 요것만 축소시켜주는 변호 전략 검찰과 딜만 잘해주면 내가 다 부르겠다.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보냈다. 그거 얘기를 그렇죠. 이제 해주겠다. 그거를 법무법인 광장에서 초기에 그 변호 전략을 짰고 그걸 짠 게 전준철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들으신 내용과 악의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무법인이 그거 팩트로 확인된 거예요?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이게 뭐 자, 거짓말일 가능성은 반론 차원에서 그럼 하나만 좀 넣어드릴게요. 조금 전에 뉴스공장에 오후 4시부터 하는 방송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다 모니터를 했습니다만 그 KBS 홍 선배가 진행하는 방송에 최강욱 변호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전준철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최강욱 변호사가 광장 시니어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지금 이 두 분의 취재 내용과 좀 달라. 그래서 반론 차원에서 제가 섞어드립니다. 자, 최강욱 전 의원이 광장 시니어들에게 물어봤더니 김성태가 이제 도망 중에 딜을 해가지고 4가지 사건 중 주가 조작, 뭐 대북송금 등의 4가지 혐의 중에서 전준철은 횡령 배임 쪽에서만 활동하기로 하고 들어갔다. 그런데 내부적 다툼과 억울한 면이 있고 해서 뭐 타 사건에 오히려 연루된 내용이 더 컸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그 변호사들과 불화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 취재 내용이랑 상당히 좀 다를 수가 있는 거는 맞는데 적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당사자로서 법률가인 이재명 대통령은 김성태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배임 횡령으로 시작돼서 딜을 한 거지. 네. 배임 횡령 봐줄 테니까 허위 진술 조작에 응해라. 라고 하는 같은 사건, 앞뒷면에 동일 사건에 어찌됐든 간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몰랐을 리 없고 결국 한통속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검찰 독재의 앞잡이가 돼서 민주 세력의 싹을 밟으려고 했던 내 개인사적인 원한 관계가 아니라 검찰 독재의 이바지에서 민주 세력을 짓밟으려고 했던 사람인 거지. 최강욱 변호사가 이런 얘기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최강욱 변호사는 한명숙 총리님 그 조작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이거를 검찰이 어떻게 조작해서 회유 증언해가지고 한명숙 총리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게 이게 똑같이 반복된 게 대북송금 조작 사건이거든요. 이 보세요. 횡령 배임 사건을 전준철이
어떻게든 이걸 축소시켜주는 검찰을 상대로 딜을 하고 그 변호 전략을 짠 덕에 그거를 성공시킨 덕에 회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결국 김성태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전준철은 하나만 팩트 체크만 할게요. 네. 전준철 변호사가 그 수임했던 시기와 네. 그런 해당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가 저는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성태가 잡혀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건이 대북 송금과 변해버리죠. 관련해서 허위 자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건 초기에 다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국내 송환을 네. 딜하는 과정에서 이미 얘기가 돼 있을 수 있었다는 거지. 2023년에 붙잡혀오나요? 2023년 1월 달부터 5월 달 사이에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전준철 초기에. 변호사가 횡령 배임 사건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했다면 이거는 이 회유 조작의 그 틀을 전준철 변호사가 다 만들어 준 거라고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 설사 그게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최강욱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전준철은 죄가 없다 하더라도 전준철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 검찰이 전준철을 상대로 어떤 회유와 딜을 했는지 전준철은 잘 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죠. 이분은 한명숙 총리 사건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자, 100번 양보하더라도 지금 대통령한테 그런 인사를 추천한 것은 청와대는 절대 대통령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혼자 엿먹으라고 던져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번 특검도 제대로 안 되겠구나. 지금 민주당의 저런 정신머리로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분을 하신 걸로 네, 이해가 됩니다. 당 전체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되는 건데요. 네. 제가 더 좀 아프게 얘기해야 될 부분은 자 일주일 전에 언론에서 후보자를 누구 추천했는지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 일주일 전에 민주당은 전준철, 뭐 조국혁신당은 권창용 이렇게 나왔어. 그때 민주당 조용했어요. 별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어. 다 막 합당 이슈에 막 네. 난리가 나가지고. 전준철 구글만 쳐봐도 다 나와요. 쌍방울 변호인 어쩌고 다 나와. 뉴스에 나왔어요. 네, 그 저 친명계 의원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게 조용했어요. 별 얘기가 없었어. 그리고 3일 전인가 결국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추천 특검 임명했을 때에도 별 코멘트 없었어요. 맞습니다. 별 코멘트 없다가 MBC에서 단독 보도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불쾌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떼같이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가 지금 얼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부 뭐 당권 경쟁이 됐든 합당 논의가 됐든 여기 전부 정신이 팔려가지고 도대체가 국민들이 염원하는 내란 정책에 대해서는 진지성이 하나도 없고 이거 뭐 당에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누구를 추천할지 이슈가 돼서 서로 궁금해야 돼.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처음 일주일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발표를 해서 그러면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도 해야 되지만 네. 자기네들 사이사이에서 복심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종합특검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이 있었으면은 엉뚱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화가 나야 되거든. 아무도 화낸 사람 없었어.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대통령 화가 나는 거죠. 2차 종특도 야 이거 제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위기감에 발로해서 청와대와 당의 어떤 불협화음이 드러나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MBC 쪽에다가 뭐 그런 메시지가 나가도록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대통령이 외롭고 또 대통령이 고통스러웠으면 당이 기스나는 그런 보도가 나가도록 홍보 사이드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성윤 의원께서 계속 사과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일 제일 잘하는 친구고, 윤석열한테 찍혀가지고 반윤으로 찍힌 선수야. 근데 왜 니들이 뭣도 모르면서 반대해?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가장 핵심 논리인데 잠깐 들어보시죠. 광장의 팀원으로서 이름만 건 게 아니라 이 사건에 깊이 개입했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름만 걸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름만 걸 거고 윤석열 정권과 척을 진 검사라고 하면 네. 변호사라고 하면 네. 김성태가 선임할 리가 없죠. 그렇지. 그러네요. 당시는 윤석열 정권이었고 윤석열이 상당히 서슬퍼럴 때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당시에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였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네요. 논리적으로. 또 당시 김성태 회장은 변호인단을 구성을 할 때 수사 대응보다는 검찰과의 협상에 주안점을 두고 변호인을 구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김성태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수원지검을 정말 제집드나듯이 들락날락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 찍힌 변호사를 김성태가 변호인단에 넣을 리는 만만하죠. 자, 정말 뼈 아프게 김성윤
의원은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그 하나만 마무리할게요. 네. 자, 우리 이거 정청래 대표의 간접 사과, 대리 사과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어제 당정청에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총리와 비서실장이 그야말로 읍소를 합니다. 읍소를 법 좀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9개월 차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정청래 대표는 어제 전순철 전준철 사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얘기했어야 돼요. 그리고 입법 미비, 태업에 준하는 그 일 못한 거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근데 제가 모두 발언문을 보고 정말 정청래 대표 너무 안타깝다. 왜 이러시나 보면 정청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쭉쭉쭉쭉쭉 하고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입법 전략을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입법 전략을 세우겠다도 아니야. 전략을 점검하겠대.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들었다면 국세청장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뭐 법 만들라고 하니까 좀 말 길 좀 알아들으라고 했던 그 대통령의 밤잠 설치는 그 안타까움과 조급함이 느껴져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9개월 걸려가지고 겨우 총리랑 실장이 하소연하는데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입법 전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안이하고 정말 대통령만 혼자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입법 미비와 관련된 얘기를 드렸으니까 제가 오늘 썸네일로 올려드렸던 김어준 씨의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로 오늘 김어준 씨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10년 공부 도라비 탑을 됐다. 네. 제정신이 아니다 하는 거를 제가 제 친구지만 아픈 마음으로 고발해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네. 잘못 론한 거 꼭 짚어야 되거든요. 예, 말씀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 특검 추천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제도 점검을 다시 하겠다. 제도 점검을 이게 잘못된 관행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라고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황당하죠. 응? 자, 보세요. 정청래 대표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을 추천을 할 때 자꾸 비공식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점검하겠다라고. 그런 관행이 언제 있었는데요? 그런 관행이 이재명 대표 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제대로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때 특검을 어떻게 추천했냐면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추천 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를 참여해가지고 당원에 거기서 있어요. 당원에 있다고 해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올려요. 그러면 그 복수의 후보들을 가지고 뭐 원내 회의를 하든 뭐 최고위에서 당 대표랑 함께 회의 법사위도 거치죠. 네, 보통. 법사위까지도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해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2, 3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명 정도 보통 예. 해서 같이 올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왔던 관행이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네. 이번에 특이하게 그냥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성윤 의원한테 뭐 그냥 듣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관행을 뒤엎어버린 게 정청래 대표 체제이고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표 때도 민주당 지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모를 리가 없는데 뭔가 특검이 이상하게 절차 생략하고 관행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정청래 대표가 좀 유체이탈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왜 거예요.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난 그러면 3대 특검 있잖아요. 네. 지난번 3대 특검 때도 어떻게 했는지 그것과 이번에 2차 종합특검 검사 후보 추천은 어떻게 됐는지 이걸 비교하면서 A부터 Z까지 다 얘기해야 됩니다. 민주당 내부에 당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라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심각한 거는 이성윤 의원이 뉴스공장에서 결국은 멀쩡하고 일 잘하는 사람인데 청와대가 뭣도 모르고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바보라는 얘기와 함께 뭐를 했냐면 사실 저 법사위도 거치고 기존에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대로 안 한 이유가 뭐냐면 한병도 뽑느라고 당내가 어수선했다는 거야. 그게 자, 핑계가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노트북도 없는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이성윤 최고는 최고위 발언에서 음모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음모론.
대통령이 지금 그럼 화가 왜 난 거예요? 대통령 화난 것도 음모론에 뭐 빠져서 화난 거예요? 대통령이 음모론자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지도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본인 잘못을 사과를 할 생각을 해야지. 자, 그 배후에 저는 김어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은 자신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결국 이 모든 분란을 만든 것은 조국 대표에 대한 조기 사면 때문이에요. 그거를 사면 운동한 게 김어준이고 사면 되자마자 바로 첫 주 월요일 날 뉴스공장에 불러가지고 대통령 선거 언제 나갈 거냐 라며 대권 주자론을 띄운 것도 김어준이고 그 정청래 그 뭐 이해 못할 시점에 이해 못할 방법으로 시작된 통합 논의도 통합 논의 잘한 거라고 결론을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상한 상황에 항상 김어준 씨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획자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지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멀쩡한 김어준한테 왜 기획했냐고 그러게?